천정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선을 해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우리나라에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새롭게 발족하는 그런 중요한 모임입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제도 중에서도 선거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또 개혁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밖에도 많은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고 늘 있습니다. 저 자신 오늘 공동행동에 모든 정치 노선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저도 깊이 찬동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220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또 지역에서도 발족식이나 기자회견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참석자 소개를 하고 네 분의 발언을 좀 듣고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연대 하태웅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을 맡고 계시는 최병모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 최태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YMCA 전국연맹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시는 유용번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민주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황인성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노총의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민주노총 이광규 정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미래 이성균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분들 예, 민변의 김진우 사무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발언을 좀 청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먼저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을 맡고 계시는 최병모 변호사님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모입니다. 30년 전 이맘때 우리는 전두환 정권을 굴복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만 요즘의 현실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할 만큼 심각하게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 그리고 빈부격차 세계 최고, 그리고 자살률 세계 최고인 수준의 나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회가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소수 기득권층만 대변하고 또 정치적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정치 현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 현실은 바로 소선거구 상대다수제, 소선거구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때문에 국회가 결국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30%에서 40%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과반 제1당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과반 제1당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사태 같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와 같은 사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국회를 보면 헌신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합니다. 그 나라 국회의원들이 인격이 고매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바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정당이 국회에 출연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내에서 정당들 간에 매우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자유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정당만 남아가지고 대체로
그 정당들끼리 야합하는 결과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하셨습니다. 선거제도를 만일 우리나라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개혁하면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주적인 나라가 돼야만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국민소득도 4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아까 얘기한 유럽의 그 나라들이 전부 고소득 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야만 경제도 발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으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참여연대 하태용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용입니다. 2016-2017년 촛불은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또 하나의 6월 항쟁이었습니다. 촛불광장은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경제개혁, 언론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불공정한 정치 제도를 바꾸고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선거제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개혁입법을 만들어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운 민주주의를 국회가 적극 나서서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 국회, 입법부의 기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입니다. 일단 이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인 2022년 5월까지 남녀 동수 내각을 확대하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것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선출직, 정무직, 고위직, 관리직에 있는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190개 중에서 사실은 106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국회의원의 진출 통로로 주로 이용되던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수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여성 50% 할당과 홀수 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 이행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 득표자 1인만이 국회의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이 표를 비례대표와 연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이 공천에서 여성 할당제 의무화, 지역구 선거와 연동한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여성 친화적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이번 정치관계법에서 반드시 개정되고 헌법 개정에도 반영되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적극적 조치와 여성 할당제는 특별히 한 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권장돼야 될 여성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자료에도 배포가 되어 있지만 그 민심 그대로 공정한 선거제도, 그리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참여 확대,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발언 중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소개를 맡드렸는데요. 지금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발족 예정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서울 지역에서 발족할 예정인 정치개혁 서울행동 준비 모임의 유창복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복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 시민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고 지켰습니다. 마침내 정권을 바꿨습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꿀 시민이 동네에서 지역에서 주민으로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생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의 정치는 중앙의 정치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중앙의 정치가 그대로 지역에서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속되어 있습니다. 40%도 안 되는 득표율로 80%가 넘는 의원을 갖는 경우도 생깁니다. 분권과 자치의 시대, 지역의 주민이 지역 정치의 주인이 되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지방선거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전국의 풀뿌리 활동가들, 단체들, 주민들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6월, 7월 두 달 동안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상에서,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꼽혀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뀝니다. 1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꼭 지방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올해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개선된 선거제도를 치를 수 있는 걸 목표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후에 각 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하고 오늘 하태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 정치개혁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당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노총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님, 민주노총 이광규 정치국장님, 민변 김진우 사무차장님, 그리고 YMCA 유원번 대외협력실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6월 항쟁 30주년, 이제는 정치 개혁이다. 민심 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협.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이를 위해 국회는 정치개혁 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해야 한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뒷걸음질 치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 시스템을 교체할 때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 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 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들의 정치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 조항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 특권 객업화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 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 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시군 자치구 의회 역시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도로 되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는 2, 4인 중선구제를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은 데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기호 부여 제도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지역 풀뿌리 정치 세력의 진출은 봉쇄되어 있다. 1-가, 1-나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선행돼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해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 재편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집중적인 운동으로 2017년 하반기에 정치개혁을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시기에 요구해왔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 만 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국회의원 선거운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한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의 등가성을 해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제도를 민심 그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 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역과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전국민적인 시민운동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지역별 공동행동이 발족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이 이미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법률안들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 발족식 이후에 여야 각 정당의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원내대표 등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토론회, 강연회 개최, 1인 시위, 온라인 캠페인 등의 시민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단체들,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8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천정배 의원님께서 특별히 소개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천정배 의원님이 사실은 민심 그대로 의석 배분이라는 걸 계속 외쳐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주요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천정배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고 기자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예, 현행 선거 제도는 사실 양대 정당에게 국민의 민심을 훨씬 넘어서서 의석을 주는 매우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는 승자 독식에 또 양대 정당 간의 극한 대결의 기득권 정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세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서 패배한 세력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지는 민주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상생과 협치가 가능한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합의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수립 직후에 또 지난해
이 나라를 달구었던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